혹시 요즘 머리를 감을 때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묻어나오나요? 아침에 빗질을 하다 보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점점 늘어나는 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혹은 거울 앞에서 이게 나이 때문일까? 하고 한숨을 쉬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탈모는 유전이니까 나이 들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습관에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 속 아주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빠르게 머리카락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고 계신가요? 한국의 30에서 60대 남녀 중 절반 가까이가 비정상적인 탈모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3명 중 1명은 스트레스성 탈모로 진단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 중 70% 이상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답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빠진 결과만 보면서 그 아래 숨어있는 원인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대부분은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머리, 두피에 자극적인 샴푸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습관, 하루 종일 묶은 머리를 그대로 두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은 채 잠드는 습관. 이 4가지가 가장 조용하고 확실하게 당신의 머리카락 뿌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부처럼 두피도 숨을 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숨구멍을 습관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설마 그냥 빗질 좀 세게 했다고 머리가 빠질까? 네, 바로 그 설마가 쌓여서 탈모를 만듭니다. 두피는 혈관이 촘촘히 연결된 예민한 기관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류가 줄고 산소가 부족해지며 모낭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즉,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나이보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멈추세요. 당신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그 작은 습관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멈추면 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두피가 다시 살아나는 하루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신의 머리카락이 다시 숨쉬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사로서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정확한 습관 3가지와 하루 루틴의 황금 비율까지 알려드릴게요.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일부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은 당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피부가 건강을 드러내듯 머리카락 역시 내부 균형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당신의 두피에는 약 10만 개의 모낭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혈관이 모여 하루 종일 영양분을 운반하고 호르몬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습관, 단 한 번의 스트레스가 이 정교한 시스템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매일의 감정을 기록하는 일기장과 같습니다. 당신이 긴장할 때 두피의 혈관은 미세하게 수축합니다. 당신이 분노하거나 불안할 때 피지선은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울거나 스스로를 탓할 때 모낭 속 세포는 그 작은 감정의 흔들림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그 결과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왜 이렇게 머리가 얇아졌지? 내가 달라진 건 뭐지? 그 질문이 떠오를 때 사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40에서 5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요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샴푸를 바꿔도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하루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때로 두피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 코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모낭세포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고 결국 머리카락은 성장기를 유지하지 못한 채 조기에 빠집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시간, 당신이 스스로를 다그치는 순간마다 머리카락은 그 언어를 대신해 속삭입니다. 나 지금 힘들어요. 조금만 쉬어도 될까요?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단지 노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잃었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머리카락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피곤해요. 일까요? 아니면 괜찮아요. 일까요? 오늘부터라도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빗질할 때, 머리를 감을 때, 그 손끝으로 괜찮아, 괜찮아라고 다독이듯 당신의 두피를 쓰다듬어 주세요. 그게 바로 가장 쉬운 힐링 처방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머리카락 빠짐의 기준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탈모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지는 게 정상인지 그 기준을 새롭게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20가닥인가? 어제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렇게 숫자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커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루에 머리카락이 50에서 100가닥 빠지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건 탈모가 아니라 생명활동의 한 부분이에요. 머리카락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하나의 모낭이 머리카락을 만들고 약 3년에서 5년 동안 자라다가 자연스럽게 휴식기를 맞고 빠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마치 낙엽이 떨어지고 새잎이 나는 계절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건 양보다 패턴입니다. 탈모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아니라 새로 자라는 주기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루에 100가닥이 빠져도 새 머리카락이 올라오면 건강한 상태이고 하루에 20가닥만 빠져도 새 머리가 안 나면 그게 진짜 탈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숫자보다 두께와 성장 속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이마 라인이 서서히 뒤로 밀리거나 정수리 피부가 비치기 시작한다면 그건 탈모의 조용한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42세 직장 여성, 매일 밤 야근과 스트레스 속에서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에 울며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탈모 샴푸를 바꾸고 영양제를 사 먹고 두피 마사지기를 3개 눌러 사용하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카락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탈모 원인은 별표 영양 부족도, 유전도 아닌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이었습니다. 두피 혈류가 40% 가까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료보다 먼저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한마디를 처방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머리가 다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머리만이 아니라 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약을 먹는다고 단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몸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당신의 마음이 안정될 때 모낭도 다시 숨을 쉽니다. 머리카락은 마음의 온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 드릴게요. 머리를 감을 때 빠진 머리카락을 세지 말고 괜찮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속삭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두피의 긴장을 풀어주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머리카락이 진짜로 빠지는 이유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빠지느냐보다 왜 빠지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지면 탈모인가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의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왜 빠졌는가? 그 질문이 진짜 진단의 시작이에요. 의학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유전적 탈모, 남성형, 여성형 탈모, 호르몬 불균형, 갑상선, 출산, 갱년기 등, 영양 결핍, 단백질, 철분, 비타민 부족, 스트레스성 탈모, 감정적, 신체적 긴장으로 인한 일시적 손실. 이 중에서 최근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바로 스트레스성 탈모입니다. 특히 30에서 50대 사이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죠.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몸보다 마음이 더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험 결과를 소개할게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두피 혈류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그룹은 두피 혈류량이 평균보다 37% 낮았습니다. 즉, 생각이 과열될수록 두피는 냉각되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걱정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뇌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 생존을 위해 혈액을 두피에서 멀리 심장과 근육 쪽으로 재배분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낭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머리카락은 힘없이 떨어집니다. 그럼 영양제나 샴푸로는 해결되지 않나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탈모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면 진짜 처방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왜 이렇게 빠질까? 라고 한숨 쉬는 대신 오늘은 조금 덜 빠지겠지? 라고 미소를 지을 때 두피는 그 미묘한 차이를 감지합니다. 혈류가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고 모낭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저는 한 남성 환자분을 잊지 못합니다. 50세 IT 직장인, 늘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던 분이었죠. 그분의 정수리는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내가 늙어서 그렇다. 이미 늦었다. 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요. 늦은 게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후 그는 하루에 10분씩 명상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두피색이 붉은 기운을 되찾았고 머리카락이 다시 굵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머리가 자라기 전에 제 생각이 먼저 자랐어요.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 호흡, 리듬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입니다. 따라서 탈모를 고친다는 건 머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에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스트레스가 실제로 두피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즉 몸 안에서 벌어지는 탈모의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폭풍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두피 깊숙한 곳까지 미칩니다. 당신이 괜찮아, 괜찮아 하며 억눌렀던 감정들. 그 잔잔한 파도가 모낭을 스치며 머리카락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혈류의 위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즉시 코르티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건 몸이 위험하다고 인식할 때 나오는 생존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혈액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심장, 폐, 근육 쪽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그 결과 두피 쪽의 미세혈관은 수축하고
모낭으로 향하는 산소와 영양의 흐름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두피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숨이 막히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염증 반응입니다. 코르티솔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면역 시스템이 교란되고 활성산소, 프리라디칼가 증가합니다. 이 작은 산화물들이 모낭 주변 세포를 공격하면서 두피에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모낭이 천천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불이 꺼진 벽난로처럼 점점 영양의 불빛이 희미해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피지 불균형입니다. 스트레스는 피지선을 자극해 과도한 피지를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두피는 쉽게 기름지고 모공이 막히죠. 그 상태에서 샴푸를 세게 하거나 손톱으로 긁으면 염증이 악화되고 탈모가 가속됩니다. 즉, 머리카락은 빠지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것이에요. 마음의 긴장이 두피의 문을 닫게 만들고 그 안에서 머리카락이 밀려나오듯 떨어집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두피는 뇌와 가장 가까운 피부입니다. 당신이 긴장할 때, 당신의 생각이 복잡할 때, 그 모든 신호가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두피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빠진다는 말.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원장님, 저는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져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럴 때 저는 먼저 두피를 살짝 만져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지금은 머리카락보다 마음이 더 지쳐있네요. 그 말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의 축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손끝으로 두피를 살짝 눌러보세요.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미 긴장 상태입니다. 두피는 부드럽게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피부가 숨을 쉬고 모낭이 순환해야 새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무엇을 멈추느냐입니다. 빗질을 세게 하는 습관,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습관,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습관. 이 모든 게 두피의 산소를 앗아갑니다. 당신의 두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정기관입니다. 따뜻한 손끝 하나로도 회복을 시작할 수 있고 단 하루의 휴식으로도 숨을 다시 쉽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자기 비판이 어떻게 머리카락의 회복을 가로막는지 그리고 마음이 회복될 때 머리가 살아나는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을 다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못할까? 이러다 다 늙어서 머리까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게 아닙니다. 몸이, 그리고 머리카락이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을 생리적으로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신연결, 바디마인드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죄책감이 들면 어깨가 굽고, 자신을 미워하면 두피 근육까지 긴장합니다. 이때 모낭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그 안의 세포들이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는 멈추고 휴직기로 전환되죠. 즉, 자기 비판은 모낭의 산소를 빼앗습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초반 여성,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완벽하려 애쓰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나는 게을러. 나는 늙었어. 나는 예전 같지 않아. 어느 날 머리를 감다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갑자기 울음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그날 이후 머리 빠짐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약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자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머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손끝으로 천천히 두피를 쓰다듬으며 말해주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진료실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머리가 다시 나는 것도 신기하지만 제 자신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더 놀라워요. 그녀의 변화는 피부와 마음의 회복이 함께 온 예였습니다. 모낭은 사랑받을 때 반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고 다독일 때 그 따뜻한 파동은 두피의 혈류를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왜 이래? 였나요? 아니면 괜찮아? 였나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 머리카락은 나의 마음을 닮았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게 곧 머리를 돌보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두피에 가장 강력한 영양제입니다. 작은 실천 팁 하나. 하루에 딱 3분 빗질을 하며 호흡, 손끝, 생각을 맞춰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숨을 내쉴 때 내 머리카락이 살아난다. 이 단순한 루틴이 두피 근육의 긴장을 풀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머리를 위한 진짜 처방, 비싼 제품이 아닌 부드러운 하루의 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단단한 치료보다 부드러운 하루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비싼 샴푸, 영양제, 레이저 기기보다 먼저 필요한 건 몸과 마음이 쉴 틈이에요. 머리카락은 놀랍게도 이완의 리듬 속에서 자랍니다. 즉, 당신이 편안해질수록 두피도 숨을 쉽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이완될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교감 신경, 패러심퍼세틱 너버스 시스템이죠. 이 신경이 켜지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혈관이 확장되며 산소와 영양이 머리끝까지 전달됩니다. 두피가 따뜻해지고 모낭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즉, 부드러운 하루는 모낭을 깨우는 생리학적 자극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의 하루 속 작은 루틴 3가지를 제안드릴게요. 부드러운 빗질 루틴, 손끝으로 느끼는 명상. 아침이나 저녁, 빗질을 하며 단 2분 동안 숨을 천천히 맞춰보세요. 빗이 두피를 스칠 때 지금 내 머리가 숨을 쉬고 있다 고 상상하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두피 혈류를 20% 이상 증가시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몸속에 순환 스위치 켜기. 머리카락은 혈액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시는 순간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두피로 향하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아침의 첫 물, 혹은 잠들기 전이 마지막 물. 그게 두피에 가는 가장 간단한 산소 공급입니다. 하루 한 번이 깊은 숨,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풀기. 하루 중 불안하거나 피곤할 때 그냥 한 번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 한 호흡이 머리카락의 뿌리에 산소를 보내고 당신의 긴장을 잠시 멈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머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허락하는 것. 그게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머리카락은 부드러움을 기억합니다. 세게 문지를 때보다 살짝 쓰다듬을 때 더 깊이 반응합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이 그렇듯이요. 한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20년 동안 스트레스 속에 살았습니다. 직장, 가족, 성취, 그게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머리 한가운데 동전만 한 탈모가 생기더군요. 그분은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하루 루틴을 제안했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두피를 감싸고 손바닥으로 1분간 두피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3주 후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얼굴 표정이 바뀌었대요. 그의 머리뿐 아니라 삶의 표정이 회복된 것이죠.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의 힘은 자극이 아니라 회복에서 옵니다. 그리고 회복은 언제나 부드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너무 애쓰지 말고 당신의 머리 그리고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오늘은 조금 쉬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두피를 따뜻하게 만들고 내일의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키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싼 샴푸보다 강력한 습관의 리듬을 주제로 머리카락이 회복되는 진짜 일상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원장님, 어떤 샴푸가 제일 좋아요? 탈모약보다 효과 좋은 제품은 없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머리의 비결은 샴푸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두피는 리듬을 기억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 바이올로지컬 클락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수면, 식사, 호흡, 심장 박동, 심지어 머리카락의 성장까지 통제합니다. 즉,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습관은 몸 안의 회복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도 이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밤에는 세포 분열이 활발해지고 낮에는 혈류가 두피로 더 많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돌보느냐가 무엇을 쓰느냐 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싼 탈모 샴푸를 하루 건너 한 번 쓰는 것보다 따뜻한 물로 매일 일정 시간에 부드럽게 감는 습관이 훨씬 더 큰 회복 효과를 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피는 자극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감에서 회복합니다. 몸이 리듬을 느낄 때 호르몬과 혈류가 조화를 이루고 모낭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한 환자분의 사례를 자주 떠올립니다. 60대 초반 남성, 수십 년간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분이었죠. 매일 밤 2시에 잠들고 아침을 건너뛰고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얇아지고 두피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약보다 먼저 리듬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 한 번 햇빛을 얼굴에 비춰주세요. 2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몸이 덜 피곤해요. 그는 의학적으로 회복 중이었지만 사실 더 큰 변화는 삶의 속도가 균형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루틴이 아닙니다. 습관의 리듬은 몸의 신호 체계를 다시 조율합니다. 당신이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은 지금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자라기 위한 생리적 신호, 성장 호르몬, 혈류, 단백질 합성, 이 모두 깨어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리듬은 음악의 박자와 같습니다. 박자가 흐트러지면 아무리 좋은 악기도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당신의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의 빛을, 일정한 수면, 일정한 온도의 물, 그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살리는 음악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로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빗질하며 내 머리가 편안하다고 속삭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두피를 쉬게 해주세요. 아무 자극도 주지 말고요. 이 단순한 리듬이 약보다, 샴푸보다 당신의 몸을 더 깊이 치유할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리듬을 유지하며 두피를 웃게 하는 하루 3분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놀랍도록 단순한 신호에 반응합니다. 매일 단 3분. 그 시간만 제대로 써도
두피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하루 3분 두피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비싼 기계도 어려운 테크닉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손, 호흡, 그리고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1단계, 30초 호흡 맞추기, 두피의 산소를 깨우는 순간. 하루 중 언제든 좋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혹은 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숨 4초, 멈춤 2초, 날숨 6초. 이 리듬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혈류를 확장시킵니다. 당신이 한번 깊게 숨을 쉴 때마다 그 산소가 두피의 모낭까지 닿습니다. 그 순간 머리카락 뿌리가 작은 미소를 짓기 시작하죠. 2단계, 1분 손끝 마사지, 머리의 순환을 여는 열쇠.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손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앞머리 오른쪽 화살표 정수리, 오른쪽 화살표 뒤통수, 오른쪽 화살표 귀 옆 순서로 둥글게 원을 그리듯 리듬을 유지하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압력보다 온도, 힘보다 호흡입니다. 두피가 따뜻해지면서 혈류가 개선되고 모낭이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분의 두피 마사지만으로도 두피 혈류량이 최대 30% 증가합니다. 이건 어떤 영양제보다 빠른 회복 반응이에요. 3단계, 90초 온열 타월,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풀기.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꼭 짭니다. 그 수건을 머리 위에 덮고 90초간 그대로 호흡하세요. 따뜻한 온기가 두피를 감싸며 모공이 열리고 잔류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뇌파가 안정되고 심장박동수가 내려갑니다. 즉, 이건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처음엔 귀찮았어요. 하지만 3분 루틴을 일주일만 해보니 머리뿐 아니라 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이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이 루틴을 실천하며 저만의 명상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실제로 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머리보다 제 마음이 먼저 회복됐어요. 이 3분 루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꾸준함, 리듬, 그리고 자기 존중. 머리카락을 돌보는 시간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이 되면 그건 이미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팁 하나 더. 루틴을 끝내고 거울을 보며 내 머리도 내 마음도 오늘 수고했어. 그 한마디를 꼭 해주세요. 말의 진동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따뜻한 감정이 두피의 미세혈관을 열어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든 탈모가 같은 건 아니라는 점, 즉 지금 멈춰야 하는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과 습관이 머리카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탈모가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탈모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지만 어떤 탈모는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의 머리카락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함께 구분해 볼까요? 회복 가능한 탈모, 일시적 탈락, 텔로겐 에플루뷴. 이 유형은 주로 스트레스, 급격한 다이어트, 호르몬 변화 또는 큰 병 후에 나타납니다. 두피가 놀라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 상태죠. 좋은 소식은 이 경우는 대부분 3에서 6개월 안에 회복됩니다. 단, 그 기간 동안 무리한 제품 사용이나 두피 자극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 단백질 섭취, 부드러운 관리 루틴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회복을 기다릴 줄 아는 습관이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탈모, 남성형 여성형 탈모, 안드로제네틱 엘러피시어. 이건 유전과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형태입니다. 남성은 주로 M자, 여성은 정수리 쪽에서 시작하죠.
이 경우는 단순 스트레스 탈모와 달리 진행성이기 때문에 조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 의학적으로 입증된 약물 치료와 생활관리 병행으로 충분히 진행을 늦추고 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빨리 인지하고 천천히 회복하는 것. 즉시 진료가 필요한 탈모, 원형 탈모, 염증성 탈모, 두피가 가렵거나 붉게 달아오르거나 동전 크기의 탈모가 한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가 면역성 원형 탈모의 경우 몸이 스스로 모낭을 공격하는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 체계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예요. 이럴 땐 참자가 아니라 도와달라가 정답입니다. 조기 치료를 받으면 모낭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탈모를 겪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늘 당신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요즘 피곤해요. 조금 쉬고 싶어요. 이건 조금 위험해요.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모낭은 점점 더 작게, 더 조용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신호를 잘 들을수록 회복의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빨라집니다. 진짜 회복은 안심과 조기 인식이 함께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머리 빠짐을 느끼고 있다면 무조건 괜찮겠지 혹은 이미 늦었어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알아차렸으니 나는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뗀 거야. 그 인식 하나가 당신의 몸을 치료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전문 의사의 조언. 갑자기 특정 부위에 동그랗게 빠지는 탈모 오른쪽 화살표 원형 탈모 가능성. 두피의 염증, 가려움, 비듬, 통증 오른쪽 화살표 피부과 진료 필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탈모 오른쪽 화살표 호르몬 및 영양검사 권장. 두려움보다 빠른 인식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셀프 힐링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하루가 모여 머리카락이 다시 웃는 시간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이해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신호에 부드럽게 응답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두피가 다시 숨을 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7일 셀프 힐링 플랜.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볼까요? 데이 1, 멈춤의 하루. 오늘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단지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머리 빠짐을 세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저 두 손으로 두피를 살짝 눌러보세요. 딱딱한가요? 그렇다면 긴장이 쌓였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데이 2, 햇빛 10분. 아침이나 오후, 햇살 아래에서 10분만 산책하세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 모낭의 단백질 합성을 돕습니다. 햇빛은 머리카락의 비료입니다. 당신이 따뜻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 두피는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이 3, 두피 청소의 날. 오늘은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아보세요.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거품이 아닌 리듬으로 두피를 씻습니다. 물줄기의 온도와 속도를 천천히 낮추면서 오늘 하루의 생각도 함께 씻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한 번이 샴푸가 마음의 피로를 내려놓게 합니다. 데이 4, 물 한 잔의 약속. 머리카락은 혈액이 자랍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보세요. 식사 전후, 눈이 피곤할 때, 그때마다 한 모금의 물이 두피로 향합니다. 물을 마시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머리에게 나는 널 돌보고 있어 라는 약속입니다. 데이 5, 손끝 명상. 오늘은 단 2분만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으세요. 그 손끝의 온도가 두피에 닿을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갑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두피 심리 안정법이에요. 그때 이렇게 속삭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견뎌냈어. 데이 6. 전자기기 휴식의 밤. 오늘은 잠들기 전 30분만이라도 휴대폰, TV, 모든 화면을 끄세요. 그 대신 창문을 조금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머리를 천천히 빗어보세요. 화면 대신 공기와 연결되는 이 순간이 두피의 온도를 1도 높이고 모낭의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데이 7. 감사의 빗질.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감사를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 머리 수고했어. 비록 빠져도 괜찮아. 다시 자랄 테니까. 감사는 두피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이 7일의 플랜은 단지 머리카락을 위한 루틴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나는 회복 중이야 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치유 리듬입니다. 일주일이 끝날 때쯤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머리카락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건 당신의 표정과 호흡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요. 7일 동안 이 플랜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데이 7분의 1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회복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하며 당신의 머리카락이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쉬어볼까요? 당신이 이 영상을 처음 클릭했을 때 아마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질까? 이러다 진짜 다 빠지는 건 아닐까? 그 불안 속에서 당신은 답을 찾고 싶었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에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조금 힘들었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그 속삭임이 이제 들리시나요? 머리카락은 단지 외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건강, 감정, 삶의 리듬이 드러나는 작고 섬세한 생명의 언어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불안으로, 누군가는 절망으로, 또 어떤 분은 체념한 얼굴로 들어오시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머리카락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그분들의 두피에서 자라나는 새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이 일주일 동안 당신은 자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셨나요? 혹시 하루라도 괜찮아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 시간의 문제일 뿐. 당신의 몸은 이미 방향을 바꿨습니다. 회복 쪽으로. 이제 거울 앞에 서보세요. 예전보다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그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약속해볼까요? 나는 내 머리카락을 믿는다. 나는 내 몸을 기다릴 줄 안다. 나는 나를 부드럽게 돌볼 자격이 있다. 그 세 문장이 당신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새로운 뿌리가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회복은 거창한 치료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따뜻한 말, 느린 호흡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빗질할 때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물을 마실 때 잠시 미소 짓는다면 그게 바로 별표 머리카락을 살리는 하루의 기도입니다. 이제 당신의 변화를 나누어 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 7분의 1 챌린지 시작. 그 한 줄의 댓글이 당신의 회복을 선언하는 첫 문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치유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도, 마음도 오늘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튼튼 라디오 힐링 닥터. 저는 빈원 의사였습니다. 당신의 내일 머리카락이 오늘보다 조금 더 웃길 바랍니다.